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토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였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5세, 평범한 회사원. 결혼 6년 차.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여보, 나 준비 다 했어. 아내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높게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었지요. 오늘도 자원봉사 가는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응,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끝나고 언니들이랑 저녁 먹자고 해서.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린이는? 아직 자고 있어. 점심때쯤 깨울 것 같아. 지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민호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빨래 바구니를 꺼냈어요. 토요일 오전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아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는 집안일을 했지요. 결혼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지연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원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가 좋았어요. 자신은 집에서 쉬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빨래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하얀 셔츠, 수건, 아린이의 작은 옷들, 그리고 지연의 검은색 운동복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 돌아온 지연이 벗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운동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한 냄새였지요. 분명 땀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섬유유연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향수였습니다. 민호는 코를 옷에 가까이 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성용 향수였습니다. 무겁고 진한 냄새. 우디 계열의 향. 민호는 향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이런 향수는 쓰지 않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운동하다가 누가 옆에 있었나.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자원봉사 장소에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스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수 냄새는 너무 진했습니다. 옷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민호는 운동복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 브라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끈적임. 손가락 끝에 뭔가 묻었어요. 투명하고 약간 끈적한 액체. 땀은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었지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세탁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지연이 돌아온 시간. 밤 11시였어요. 언니들이랑 저녁 먹다가 늦었어라고 했었지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샤워하고 바로 잠들었어요. 민호는 운동복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이 떨렸어요. 세제를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지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탁기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거실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지연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민호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할 때 아내의 외도 징후. 손가락이 떨렸어요.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어요. 여보, 나 주말에 뭔가 해보려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린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 자원봉사. 친구 언니가 하는 거 있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좋지. 무슨 봉사인데? 지역 아동센터. 주말에 애들 돌봐주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때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자원봉사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그로부터 2주 후, 지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전 화장 시간이 길어졌어요. 옷도 더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운동복도 새로 샀지요. 검은색, 몸에 딱 맞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요즘 봉사 재밌어? 민호가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좋아. 애들도 귀엽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 요즘 지연은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민호가 다가가면 빠르게 화면을 껐지요. 거실 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가방이 선반 위에 있었지요.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연이 외출할 때 자주 매던 것이었어요. 민호는 가방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보조 배터리, 립스틱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화장 파우치. 민호는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거울, 작은 향수병, 핸드크림. 그 밑에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서울. 날짜 2025년 10월 30일 수요일. 객실, 스탠다드 더블. 금액 180. 영원. 결제, 신용카드.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지연은 언니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집에 밤 11시에 돌아왔지요. 호텔. 왜 호텔인가? 민호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파우치를 닫았어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뒤척였어요.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괜찮았어. 너는? 요즘 봉사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응, 재밌어. 그런데 요즘 좀 힘들긴 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애들 돌보는 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해서. 지연이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언니들이랑 어디서 저녁 먹었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응. 강남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식당 이름 기억나? 뭐였더라? 까먹었네. 왜? 지연이 민호를 봤습니다. 눈빛의 경계가 어렸어요. 아니, 그냥 나도 거기 가볼까 해서. 민호가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하지만 민호는 봤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을.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이 밝게 빛났어요. 검색창에 그랜드 호텔 서울을 입력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지요. 깨끗한 로비, 넓은 객실, 도심 전망. 연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탐정사무소 드림. 대표 김철수. 전화 10 XXXXXXXX. 한 달 전 회사 동료가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형,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라고 했었지요. 그때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번호를 저장했어요. 아직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지가 생겼지요.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상사는 묻지 않았지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7층. 탐정사무소 드림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죠?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철수, 탐정이었어요.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을 얼굴이었지요. 앉으시죠. 사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파일 캐비닛. 창문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철수가 노트를 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의 자원봉사. 늦은 귀가. 옷에서 난 냄새. 호텔 영수증. 변한 행동들.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성금은 200만 원입니다. 민호는 현금을 꺼냈어요.
준비해온 돈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영수증을 끊어줬지요. 토요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악수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린이를 돌봤습니다. 지연과도 대화했지요.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치킨 시킬까? 좋아. 표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연을 관찰했어요. 모든 것을. 화장하는 시간, 웃는 방식, 휴대폰 보는 빈도. 지연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 씨, 김철수입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토요일에? 응, 금방 올게. 지연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탐정사무소였습니다. 김철수가 노트북을 켰어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이었지요. 남자의 손이 지연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 이기호라는 사람입니다. 영어 학원 강사예요.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서울. 지연과 기우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이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보시나요? 아린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최수진. 아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담임이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던 선생님. 맞습니다. 최수진 씨. 26세. 김철수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텔 로비 CCTV 영상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 기우, 수진. 웃고 있었지요. 셋이서 갔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8시경입니다. 목요일. 지연이 자원봉사 회의가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더 있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3개월간 표였습니다. 호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랜드 호텔, JW 메리어트, 신라스테이.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총 12번. 모두 민호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 명에 이기우, 지연. 보증금 5천만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 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네. 서류상으로는 민호 씨가 신청했습니다. 인감도장도 찍혀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도장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예 도용입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민호는 탐정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민호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6년. 결혼 생활 6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서초동의 한 빌딩 15층이었어요. 서영희 변호사가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외모였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 변호사가 서류를 폈습니다. 민호가 보낸 증거들이었지요. 명확합니다. 간통, 재산 침해, 명예 도용. 세 가지 모두 입증 가능해요. 이혼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명예 도용은 사기죄에 해당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서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하고 조정 신청하겠습니다. 민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청구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호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편함에 등기가 왔다는 문자였습니다. 뭐지?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물을 들고 돌아왔지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뜯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용 증명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의 건. 민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을 봤어요. 읽어봤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야, 장난이지?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 아니야. 서재로 갔습니다. 파일을 꺼내 식탁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앞의 지연과 기우, 호텔 주차장, 수진과 함께 있는 모습, 신용카드 내역,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명 필요 없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호텔, 그 남자, 선생님, 돈. 전부. 민호야,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나는 그만해.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거짓말 그만해. 6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올케. 민호야.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연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민호는 침착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4명이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이혼? 말이 돼? 애도 있는데. 지연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켰어요.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CCTV. 지연과 기우. 수진. 신용카드 내역. 계약서. 하나하나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장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따님이 한 일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제 돈으로 제 명의로. 거짓말이야. 우리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명예도용이니까. 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연의 오빠가 일어났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나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수진 씨, 사무실로 와주세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원장실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어요. 아린이 아버지 민호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지요. 호텔, 지연과 함께 있는 수진. 설명해 보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이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 교사 윤리 위반.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직서 쓰세요. 오늘까지. 원장님, 기회를. 재단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교원 자격 취소 신청도 들어갈 거예요.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기우의 학원이었어요. 원어민 강사였던 그는 강의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우 씨, 잠깐. 네,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어요. 학원 강사 불륜 스캔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우와 지연. 조회수 5천. 이게 뭡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우리 학원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벌써 학생 5명이 환불 요청했어요. 원장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세요. 원장님,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기우는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학생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아린이와 공원에 있었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높이. 아린이가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 변호사였어요. 민호 씨, 조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 측에서 전부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전부요. 민호는 아린이를 봤습니다.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우 씨 형사 입건됐습니다. 명예도용 혐의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것뿐이었어요. 아빠, 배고파. 아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뭐 먹을까? 햄버거. 좋아. 민호는 아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어요. 민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지연이 있었지요. 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공동 피고 이기우는 2,500만 원, 최수진은 1,500만 원을 지급하시오.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햇빛이 들어왔지요. 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길.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지연은 법원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3개월 동안 5kg이 빠졌지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결 어떻게 됐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지요. 지연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당분간은 혼자 살아. 오빠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지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혼자였습니다. 기우는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도 작았습니다.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가 대출받아 세운 학원이었어요. 빚만 남았지요. 스캔들 이후 학생이 모두 떠났습니다. 결국 폐업했어요. 기우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날랐지요. 하루 12시간.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명예도용, 사기. 실형 가능성이 있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지요. 기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교원 자격은 취소되었어요. 다시는 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지요. 친구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SNS는 지웠어요. 연락도 끊었습니다. 카페 주인만이 수진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고용해줬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 주인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악몽을 꿨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린이도 있었지요. 꿈에서 깨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린이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지요. 아린이 방에는 새 책상이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어요. 아린이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아린이가 그림을 들고 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아빠와 아린이가 손을 잡고 있었지요. 예쁘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엄마는?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 때문에 멀리 있어.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야. 언제? 조금 있으면.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린이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린이. 잘 지내? 잘 지내.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나. 미안해. 정말.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명할 수도 없고. 민호는 아린이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지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지요. 미안하다는 말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뭐? 아린이한테 해? 언젠가 제대로. 그래.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 법원 결정대로만 하자. 민호야.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번호가 사라졌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린이는 잠들었어요. 민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절망했었어요. 분노했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어요. 복수도 끝났습니다. 남은 건 책임이었습니다. 아린이를 키워야 했어요.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린이 방으로 갔어요. 아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민호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아린아. 속삭였어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내일도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아린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먹을 것이었어요. 평범한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